네, 안녕하세요. 정고수의 땅 따먹기 정진관입니다. 오늘은 용인 구성역 GTX A 노선에 대해서 집중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뒤에 있는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어서와, 용인은 처음이지. 왜 이렇게 당당하게 환영 인사를 하고 있을까요? 부동산은 무조건 교통 플러스 인구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교통이 좋은 곳엔 사람이 몰리게 되어져 있고, 사람이 많은 곳에는 정부가 예산을 투하해서 좋은 교통을 넣어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내 소중한 자산의 우상향곡선이 그려지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이 부분을 한번 확인했었죠. 용인이란 어떠한 도시인가, 더불어서 용인 SK하이닉스가 어떻게 진행 중인지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이러한 주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GTX A 노선 어떻게 진행 중일까, 더불어서 A 노선이 들어가는 구성역 인근에 어떠한 개발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을까요? 이 부분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내용 간단하게 서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란 어떠한 도시일까요? 인구수가 107만 5,045명으로 110만 명을 목전 앞에 둔 엄청나게 커다란 도시더라. 얼마나 큰가 봤더니 경기도 내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고, 경기도 전체 인구 중에 7.99%를 차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인구가 꾸준하게 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더 늘 만한 호재들이 굉장히 많더라.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몰리나 봤더니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더라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가 많다는 거, 일할 수 있는 연령대의 사람이 많다는 걸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무려 60.3%가 일을 한참 할 수 있는 나이죠. 20대에서 50대로 구성이 되어져 있더라. 이 도시 어디다? 용인시더라 말씀드렸었고요. 용인시 내에 100인 이상 기업체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도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앞으로 핵심이 될 만한 일자리를 넣을 수 있는 대기업 어디다? SK더라. 제가 이 부분 지난번에 강조했었어요. 오늘은 이러한 부분 체크토록 하겠습니다. GTX A 노선 잘 진행되고 있을까요? 노선 및 최근 뉴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선도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파주 우은정을 시작으로 해서 킨텍스, 대곡, 이게 빨간 색깔로 창릉이라고 되어져 있죠. 창릉 찍고 연신내, 서울역, 삼성, 수서, 성남, 그리고 용인 지역을 거쳐 동탄까지 내려가더라. 창릉 신도시 내 GTX A 같은 경우에는 정고수 땅 따먹기 3기 신도시 추가교통대책 발표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썸네일은 왼쪽에 보시는 사진과 같습니다. 자, A 노선 살펴보면 이 가운데 허리춤에 있는 대곡, 연신내, 서울역, 삼성, 수서, 이곳 일대 엄청나게 많은 환승시설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빨대효과더라. 빨대효과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정부에서 서울의 경기권에 너무 많은 인구가 집중되는 것을 분산시키는 목적으로 철도라는 편리한 교통편을 넣어서 지방으로 쪼갰는데, 그쪽 일대의 사람이 정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편리한 교통을 타고 서울 경기권으로 몰리고 있는 이 현상, 이게 빨대효과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중심에는 KTX, SRT, 그리고 최근에 따끈따끈한 노선이죠. GTX 같은 노선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빨대가 목구멍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을 선점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높은 자산 증식의 맛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예전에 이러한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이러한 지역 한 가지 더 추가하죠. 용인이란 지역도 해당되더라.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GTX A 노선 잘 진행되고 있을까요? 21년 2월 5일자 기사입니다. GTX A 대곡에서 운정역 구간에 라돈이 다량 검출됐다고 합니다. 내용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GTX A 노선 사업 공사 구간인 경기도 고양 대곡역과 파주 운정역 구간에 라돈이 다량 검출된 것으로 4일에 확인됐다. 특히 대곡역 구간선에서 실내 권고 기준치의 6배를 초과했다고 합니다.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 이거죠. 현재는 착공전이라 실내 지역이지만 지하철을 착공할 경우에 인근 토양에서 라돈이 환풍기를 통해 내부로 빨려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이 위험하다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라돈이 과연 뭘까요? 핵심 내용만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라돈은
폐암의 원인 중 하나인데 우리가 사는 집 주변에 노출될 수 있는 방사선 내의 물질을 의미하고요. 공기 중 라돈 노출 농도가 낮을수록 암의 발생 위험은 낮아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만 들으면 굉장히 위험한 물질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 우리가 생활하는 데 굉장히 많은 라돈이 상재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것들이 있냐 봤더니 토양이나 콘크리트, 석고보드, 성명 슬레이트 등 건축자재 중에도 충분히 존재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에 잘 다뤄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 이게 어디에 많이 나오고 있다? GTX A 노선 대곡에서 운정 넘어가는 그 구간에서 다량이 검출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늦어질 걸로 예상이 되더라. 이뿐일까요? 광화문 일원에 유적이 나와가지고 조금 더 늦어지고 있죠. 사실 이러한 일 언제든지 있었다라는 거, 이 부분 강조드리겠습니다. 시간만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뉴스 기사 하나 더 볼게요. G자만 나와도 속수무책 집값 질주. 2021년 2월 19일자 기사고요. G자 들어가는 곳 중에서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오른 곳 어디가 있을까요? 아래쪽에 표 보시는 바와 같고요. 자, 양주 같은 경우에는 C노선, 고양시는 A노선, 남양주는 B노선, 의정부는 C노선, 인천 연수 같은 경우에는 B노선, 파주 같은 경우에는 A노선, 부천은 B노선, 그리고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의왕과 안산 같은 지역도 G자만 나오니까 엄청나게 값이 오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야기가 나왔다, 아직 현실화가 되지 않았다. 현실화가 되면은 더욱더 큰 폭으로 오를 확률이 크더라. 이렇게 해석함도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기사 보겠습니다. 일산 매직 미분양 넘쳤던 5억 아파트 12억으로 껑충. 2월 19일자 기사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13일자 기사 하나 더 볼게요. 무효소송에 GTX0 논란까지 광화문 관장 시끌벅적. 일대 어떤 일 있나 살펴봤더니 서울시가 추진 중인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과 GTX 광화문 역사 신설, 이것을 시민단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공방이 치열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일 되게 많았죠. KTX 까는데 도룡뇽이 나왔어. 그래서 밥 안 먹고 도룡뇽 지킨다고 단식 투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거 도룡뇽 살리려고 철도공사 안 하나요? 100% 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필요한 건 무엇이다? 존버할 수 있는 힘이다 말씀드리겠고요. 이러한 기사도 확인됩니다. GTX-A 청담동 해결안이 줄줄이 악재, 문화재에 이어서 북한산 허가까지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갈수록 어려움은 많으나 그만큼 기대가 큰 노선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죠. 언제는 이러한 일이 없었을까요? 늘 있었던 일이고 철도공사는 시작이 어렵지 시작하면은 100% 완성이 되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이라도 조금 여유가 되시는 분이라면은 무조건 들어가라. 투기 말고 투자하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수인분당선 구성역과 GTX A 노선이 되겠습니다. 제가 구성역을 중심으로 1km 반경을 동그라미 도보 15분을 그려봤어요. 자, 인근에 어떠한 아파트 품고 있을까요? 연업마을 삼성 명가타운 있고요. 보정 1차 대림 2편한 세상, 연업마을 금호 베스트빌, 연업마을 쉐르빌, 용화마을 태영 대시양 1차, 용화마을 태영 대시양 2차, 연업마을 성원아파트, 용인 보정 꿈의 그린, 성호 샤인힐즈, 성호 샤인힐즈, 대림 2차, 삼거마을 삼성 레미안 1차, 연업마을 3호 벽산 아파트, 연업마을 현대 아이파크. 이러한 아파트가 약 도보 15분 거리 내에 들어가 있고 현재 아파트 가격은 작은 거는 4억에서 5억 선, 평균 7억에서 10억 원대를 호가하는 아파트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더라. 그 중심에 무슨 역이 있다? 구성역이 현재는 위치되어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아파트를 봤으니 땅도 한번 봐야겠죠. 토지거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자, 구성역을 가운데 두고 이 좌측 빨간 색깔 제가 테두리 그린 곳이 보정동이란 지역이고 이 우측에 노란 색깔로 표기한 지역이 마북동이 되겠습니다. 이 일대 토지거래 현황을 알아보려면은 가장 확실한 사이트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란 사이트에 들어가서 토지를 클릭을 하고요. 작년 평균을 보려면 2020년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이라고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제가 왜 이 지역을 검색을 했을까요? 그 중심에는 구성역이 있고 이 일대의 GTX가 그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도시개발 사업은 100% 이뤄지게 되어져 있고, 이일 때 원형지 토지를 선점하고 있는 그 사람들 누군지 알아보고자 하는 게 오늘의 목적이라는 거죠. 보아하니 보정동과 마북동 살벌하게 토지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필지 같은 경우에는 총 85건이 거래가 됐고요. 지분 같은 경우에는 142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이분들 우선 부럽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러하면 이러한 분들은 투자를 한 것일까요? 투기를 한 걸까요? 정보수 감히 예상해봅니다. 우선 정부의 시선으로 보면은 이들은 투기꾼이에요. 개발된다는 것을 미리 감을 잡고 정보를 입수를 해서 자산을 던져놨다는 거죠. 그 자산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다 주는 이 리그, 정부에서는 투기를 보더라. 그런데 정보수는 이렇게 제한드릴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예측이 됐다는 거예요. 역도 들어가고 GTX도 들어가고 그 앞에 전답 임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이거 절대 가만히 두지 않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투자라는 관점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성역과 더불어 GTX, 용인 역세권 개발, 그 웅장한 이름 무엇일까요? 바로 용인 플랫폼 시티다. 용인시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도시개발 사업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경기 용인 플랫폼 시티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정의 한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그곳에 있는 땅을 활용을 해서 교통의 요충지가 되는 GTX와 구성역을 중심으로 두고 여러가지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그 지점을 중심으로 상업과 주거와 문화와 복지가 어우러지는 도시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거죠. 그일 때 어딘지도 나옵니다.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수지구 상현동, 풍덕천동 일원이다. 83만 평, 1151세대를 만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사업 누가 할까요? 경기도 용인시 경기주택공사 용인도시공사가 진행을 하더라. 그 사진 한번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글자색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요 일대에 GTX랑 구성역이 위치가 돼 있고, 그곳을 중심으로 파급역이 그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약 1km, 2km, 3km 반경까지 그 파급역을 나타내고 있고요. 토지 이용 계획까지 자세하게 나와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곳 일대 지금 현장 가면 어떻다? 전, 답, 임야, 과수원 등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토지의 용도까지 이미 정해졌습니다. 역세권 인근에는 어김없이 무슨 색이다? 빨간색이더라. 향후에 어떤 계획 가지고 있을까요? 추진 경위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2018년부터 차근차근 진행된 사업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요. 최근 내용이죠. 2021년 1월 5일 날에 구역 지정 고시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22년 3월에 실시계획 승인, 23년에 착공, 28년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건데, 적어도 2021년 1월은 지났으니까 구획 지정 고시 정도는 진행이 돼야겠죠. 그래서 제가 토지이용규제 정보 서비스에 들어와서 플랫폼 시티라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021년 1월 5일날 경기도 용인 플랫폼 시티 도시개발 구역 지정, 지형도면 및 사업인정 고시문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 세부 내용 살펴보면 이러한 도면도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승인을 누가 했다? 용인시장께서 하셨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안에 어떠한 도시가 구성되는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도로, 학교, 공원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57.5%,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16%는 첨단 지식 및 첨단 제조, 다음 13.1%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집이 굉장히 조금 들어가는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7.7%가 상업 및 업무, 주상 복합으로 구성이 되고요. 5.7%가 복합용지, 종교용지 등으로 구성이 되더라. 그러면 이러한 시설 제가 과거부터 모순 시설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람이 주거를 위해서 만드는 타운이 아니에요. 일자리를 만들고 사람이 몰릴 만한 시설을 때려 넣는 거,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이라고 제가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주거지가 구성이 되고 많은 사람들은 이곳을 빨리 오기를 희망을 한다라는 거죠. 이때 부동산의 폭발적인 가격 상승이 그려지더라. 그러면 이렇게 개발될 만한 곳에 땅을 선점하고 있는 그들, 어떠한 사람들이고 이러한 거는 어디서 확인이 가능할까요? 바로 국토부 사이트 들어가게 되면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 소유자, 관계인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용인 플랫폼 시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원형지 땅을 가진 사람들이 이곳 자료를 보면은 다 나오게 되고요. 누구나 볼 수 있다. 그런데
이곳 일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김없습니다. 세 가지 그룹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첫 번째 국가, 두 번째 원주민, 세 번째 투자자로 구성이 되어져 있더라. 현장 가면 이러한 느낌이죠. 구성력이라고 사람이 그닥 많지 않은 좀 허름한 역사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관리면에서도 살짝 떨어지지 않나라는 느낌을 받는데 이럴 때 들어가는 게 고수죠. 왜 그런가 봤더니 경기주택공사, 경기 용인 플랫폼 시티를 만들겠다라고 엄청나게 커다랗게 광고도 하고 있고요. GTX까지 멋지게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현장 가면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민간인들, 일반 사람들보다도 엄청난 고수들이 있죠. 바로 누구다?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기업 3개가 그 자리에 위치를 해 있는데 이 내용 보면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첫 번째 신세계 트레이더스, 두 번째 삼성전자, 세 번째 LG전자가 있고요. 이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보고 한 수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성력을 가운데 두고 약 도보 8분 거리 북쪽으로 이동을 하면은 트레이더스랑 삼성전자랑 LG전자가 위치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어김없이 도보 10분에서 12분 그 권역 내에, 즉 역세권 존이라고 하는 곳을 기업들이 선점을 하고 있고요. 먼저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살펴보니 2006년도부터 그곳을 선점했더라. 그 주소는 기흥구 보정동 1019-488번지가 되겠습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어느 회사 거죠? 주식회사 신세계마트가 가지고 있더라. 다음 삼성전자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까 그 주소는 기흥구 보정동 692-2번지가 되겠고요. 2016년 12월 달에 매매를 한 걸 알 수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4년 전에 샀더라. 그 금액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려놨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평당 2천만 원이 조금 안 되게 구입을 했었더라고요. 삼성전자 고수다. 2016년부터 움직였던 현황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다음 LG전자입니다. LG 같은 경우에는 기흥구 보정동 700-6번지에 위치가 되어져 있는데 재밌죠? LG 같은 경우에는 이곳 일대를 산 게 아니라 빌려 쓰고 있어요. 2018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빌려 쓰고 있더라. 언제까지? 2025년까지 전세 생활하더라. 그러면 GTX까지 들어오는 이 마당에서 이마트 트레이더스나 삼성전자 이들의 선택과 LG전자의 선택,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너와 루저는 어느 정도 기정 사실이더라. 이곳만 이러한 현상이 있었을까요? 신세계 이마트랑 트레이더스, 스타필드 등 이들이 먼저 들어간 이후에 대박난 지역 살펴보면은 재미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몇 가지 말씀드리기 전에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은 그들은 알고 있다. 먼저 지제역입니다. 평택의 핫플레이스죠. 이곳 일대의 지제역, 현재는 1호선과 SRT가 위치가 되어져 있는데 앞으로 KTX와 GTX까지 들어온다는 얘기가 나오죠. 이곳 일대를 옆에 두고 바로 오른쪽에 이마트가 자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제역도 허허벌판에 있었고 이마트도 허허벌판에 있었는데 이곳 일대 이마트를 중심으로 두고 평택 지제 세교지구라는 신도시가 뺑 둘러서 엄청나게 멋지게 만들어지고 있고 이곳 일대 엄청나게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것도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두 번째, 덕정역 가보겠습니다. 덕정역을 가운데 두고 그 중심에 1호선과 GTX 신호선 확정된 노선이죠. 그 좌측편에 이마트가 위치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쪽 일대에서 소이 때 근무를 했었는데 그냥 허벌판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허나 좀 시간이 지나니까 양주 신도시 택지개발 사업 엄청나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다라는 거죠. 고양시 킨텍스점도 그랬고요. 하남 스타필드도 그랬습니다. 조금 더 나가볼까요? 이렇게 커다란 마트뿐만 아니라 신세계에서 운영하는 커피숍 뭐죠? 스타벅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입점을 하더라. 그 주요 요지마다 길목을 선점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신세계 최근에는 롯데보다도 한 발 앞서서 움직이고 있다는 게 흔히들 말하는 평가라는 거죠. 롯데에 조금 더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일을 하던 밥을 먹던 잠을 자던 뭐라든지 간에 시간은 지나가기 마련이죠. 무작정 시간만 간다고 해서 내 자산이 불어날까요? 절대 그런 일은 없고요. 용인 GTX-A가 들어오는 인근 2-3km 정도는 대박인 것이 기정사실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용인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 일대를 선점하는 행위 무조건 투기로만 정의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투자라고 봄이 타당할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전자회사 삼성전자와 LG전자 부동산 투자법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답은 나와 있죠. 하나는 매매를 했고 하나는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두 기업이야 더 커다란 본 사업이 있으니 부동산으로 벌어들이는 그 소득은 굉장히 작을 걸로 예상이 되나, 저와 같은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과 같은 일반 시민이라면은 직장 외에 또 다른 재테크 수단을 반드시 마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완벽치 않으면은 내 노후 준비는 넉넉지 않을 것이다.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고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을 투기꾼이라고 정의 내릴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배만 아파하지 말고 투기 말고 투자하는 법을 배워서 이 부분에 내 소중한 자산 던져보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그 지역 어디다? 용인시고 현재는 구성역이 들어가 있는 그곳, 앞으로 GTX A 노선이 들어갈 그곳, 이곳을 선점하시길 바라고 관심 가져보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셨습니다. 안녕.